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봉의정에서 밀회를 가지던 밀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밀회를 가지던 여포와 초선은 동탁한테 그만 딱 걸리는 바람에 여포는 그 길로 자기 몸의 일부와도 같은 그 방천 화극까지 버리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나게 됩니다. 동탁이 이제 그 비대한 비만한 몸뚱이를 이끌고 여포를 쫓아가다가 때마침 들어오던 이유랑 부딪히게 되면서 이유는 이제 뭐 동탁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아무튼 그 이유랑 부딪혀서 막 동탁이 바닥에 엎어지고 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 제목이 동탁 대뇨다. 그래서 동탁이 크게 한번 아우성치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동탁이 이제 이유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포 저 역정놈이 내가 지를 아들같이 대해줬건만 끝끝내 내 애첩을 초선을 희롱하니 내가 저놈을 파내다. 또 동탁도 지난 손견이 이야기했던 이 파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견디기 어렵다. 더는 견디기 어렵다. 맹세코 내가 맹세컨대 반드시 저놈을 여포를 죽이겠다 하면서 막 동탁이 길길이 날뛰니까 이유가 이번에도 동탁을 말리잖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좀 여포를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전령지연 초나라 장왕이 각근을 자른 모임, 제가 이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나라 초장왕이 신하들을 전부 불러서 이제 큰 연회를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연회장에 불이 다 꺼져버리잖아요. 이제 요새로 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때 불이 꺼졌을 때 때마침 장왕의 애첩이 돌아가면서 전부 그 연회장에 모인 신하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불이 딱 꺼지니까 이제 그 신하 하나가 그냥 그 술기운에 그 이제 애첩이 이제 술 따르다가 이제 멈췄을 거 아니에요. 불이 갑자기 꺼지니까. 그러니까 신하 하나가 그냥 앉아있다가 장왕의 애첩을 막 더듬고 그러잖아요. 그 애첩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자기 몸을 막 더듬고 그러는 신하의 그 각근을 하나 이제 끊어낸단 말이죠. 옆에서 누가 나를 더듬으니까 그냥 각근을 잡아 뺀 거야.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불도 켜지기 전에 곧바로 장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잖아요. 방금 불이 꺼졌을 때 당신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제 몸을 막 엉덩이도 만지고 가슴도 더듬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범인의 각근을 끊어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다시 불을 켰을 때 신하 중에서 각근이 하나 떨어져 나간 자가 바로 저를 희롱한 범인입니다. 청컨대 그 자를 제가 보는 앞에서 부디 참수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왕이 그 애첩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그래버리잖아요. 자, 주목.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지금부터 전부 잘 들으시오. 지금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당장 스스로 각근을 하나씩 끊어내도록 한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여전히 각근을 2개 매달고 있는 자는 잔치가 재미없다는 표현을 그리 하는 것으로 알겠다 하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서 갓을 쓰고 있던 사람은 전부 각근을 하나씩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니까 뭐 영영 범인은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게 뭐 애첩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서운하고 황당하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장왕이 자기 애첩의 이 말을 듣고 내린 어떤 결정이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초나라랑 진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장왕이 그 전투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막 포위당해서 죽을 뻔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무명의 장수 하나가 마치 제가 먼저 본 시간에 그 원소의 대군 사이를 무인지경으로 종횡무진하는 그 조자룡처럼 막 선봉에 서서 그냥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서 이 포위망을 뚫고 장왕을 구출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왕이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그 장수한테. 그대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평소에 내가 뭐 자네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하게 자네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어떤 요직에 앉혔던 것도 아닌데 그대는 어째서 나를 위해서 다 도망갈 때 그토록 미친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 하고 장왕이 물어보니까 그 장수가 이제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뭐 3년 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기열전이나 이런 데 보면 몇 년 전에 연회장에서 술김에 주군의 애첩을 희롱했던 그 범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나는 불이 켜지면 틀림없이 죽은 목숨일 것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주군께서는 모든 신하는 불이 켜지기 전에 전부 스스로 각근을 끊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 실수를 좀 사내답게 눈 감아주신 주군께 제가 늘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오늘 이런 어떤 난관을 만나게 돼서 오늘 저 역시 사내 대 사내로서 목숨을 걸고 주군을 위해 싸웠던 것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영지연 내지는 어떤 또 뭐 절영지회다 그런 말도 하죠. 절영지회다 그 말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이 각근을 끊어낸 연회다, 그런 잔치다, 모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동탁한테 이 절영지연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초선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초선은 불과 한 여자에 불과하다 그거죠. 초선은 한 여자에 불과한데 여포는 곧 태사의 신복 중에서도 아주 맹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물론 무척 힘드시겠지만 만일 태사께서 이번 초선과 여포의 일을 조용히 눈 감아 주신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여포에게 초선을 양보하신다면 여포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반드시 장차 죽을 힘을 다해서 태사께 보답할 것입니다. 마치 이 절영지연에서 각근을 끊겼던 그 신하가 장수가 초나라 장왕을 위해서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듯이 여포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유가 동탁을 달랜다 그거죠. 동탁이 이제 이유한테 내 한번 생각해 보마 하고 이번엔 가서 이제 초선을 족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는 무슨 연유로 여포랑 사통하는 것이냐 하니까 초선이 이번에도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제 쇼를 하는 거지. 제가 후원해서 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포 저 짐승 같은 놈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까 여포 저놈이 그냥 이 방천 화극까지 들고 봉이전까지 저를 쫓아오길래 제가 여포한테 겁탈을 당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서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못에 투신을 하려던 찰나에 그놈한테 붙잡혔던 것입니다. 하면서 그 조선이 막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이 생사지간이다. 삶과 죽음의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침 태사께서 당신이 그 광경을 보시게 됐던 것 뿐입니다. 동탁이 이제 자초지종이 그렇게 됐던 것이로구나. 그나저나 내가 여포한테 너를 좀 주려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초선이 그냥 눈을 땡그랗게 뜨고 통곡을 하면서 제가 이미 당신을 모시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를 당신 종놈한테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죽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면서 막 그 동탁 허리춤에서 이 보검을 뽑아들고 자기 목에다가 막 갖다 대면서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신이 보는 앞에서 죽겠습니다 막 그런단 말이야. 그 막 초선 목에서 그냥 막 이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동탁이 그냥 식겁을 해서는 황급히 이 막 칼을 뺏어 들고는 초선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안다 하면서 오히여다 내가 너를 한번 그냥 놀려봤다 그러고 말잖아요. 동탁이. 초선이 지금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유랑 동탁 사이까지 그냥 이간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를 여포한테 주라고 이유 그 여우 같은 게 당신을 꼬드겼지 않냐. 이유 그놈은 원체가 여포랑 교분이 아주 두터운 놈이다. 그래서 당신을 충동질해서 저를 여포한테 지금 주도록 그렇게 당신을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여포 좋으라고. 이유 그놈은 뭐 당신 체면이나 제 목숨이나 이런 거는 원체가 그거 안중에도 없는 집밖에 모르는 놈입니다. 저는 여포보다도 이유 그놈이 내가 더 밉다 그거야 조선이. 그러면서 막 생서기육이다 이런 좀 살벌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생서기육. 제가 이유 그놈의 고기를 산 채로 씹고 싶습니다. 막 초선이 그런단 말이에요. 동탁한테.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유가 동탁을 찾아와서 오늘 이제 날이 좋으니까 바로 초선을 여포한테 보내시지요. 그래야지 여포가 좀 누그러지고 태사의 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동탁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어제 밤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겠다. 대신 이번 일로 내가 여포의 죄를 묻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여포를 용서하겠다는 내 뜻을 여포한테 잘 전하고 좋은 말로 대신 위로를 좀 해줘라 하니까 이유가 그런단 말이에요. 태사께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이유가 안 된다 그거야. 불가 안 된다. 부인에게 혹해서 여자한테 미혹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소비 이런 거는 이제 원문을 보실 때 하나씩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A한테 이 B를 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인 이 여자 초선한테 혹함을 당해서는
불가 안 됩니다. 미혹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그냥 안색을 바꾸고 벌컥 화를 내면서 이유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네 아내를 여포한테 줄 수 있냐?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목을 베겠다. 그러니까 이유가 하는 수 없이 물러나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 결국 여자의 손에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막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탄식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동탁이 그날부로 초선을 데리고 다시 미호성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동탁을 배웅하는데 이 초선이 수레 위에 높이 올라앉아서 보니까 그 신하들 무리 사이에 섞여서 이제 여포가 자기를 그냥 뚫어져라 그냥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초선이 멀리서 이제 여포랑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막 얼굴을 가리고 다시 막 통곡을 하는 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초선이. 여포가 그 초선이 탄 수레가 저만치 보이지 않게 되도록 멀어져 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망부석처럼 서 있으니까, 막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사도 왕윤이 이제 슬쩍 가서 공작이 지금 얼마나 잘 됐나, 잘 되고 있나 이제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포한테 가서 왕윤이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이제 다 떠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여포가 왜긴 왜겠습니까? 지금 태사 사도의 따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왕윤이 아니 아직도 지금 저기 태사께서 초선을 장군한테 보내질 않았단 말입니까? 자총행구다. 여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동탁 그 늙은 너구리 같은 놈이 지 스스로 그냥 나한테가 아니라 지 스스로 이 초선을 총애해서 즐긴 지 이미 오래요 하니까 왕윤이 그냥 막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간의 일을 그냥 상세하게 왕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막 분통을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왕윤이 태사께서 정말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실 줄이야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도 명색이 내가 초선이 애비 되는 입장에서 이거 태사께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셔서 우리 상의를 좀 하십시다 하고 이제 왕윤하고 여포랑 그 왕윤의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둘이 마주 앉아 보고 술을 한잔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포가 술 한잔 하면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에라도 내가 저 늙은 도적놈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저놈하고 내가 어쩌다가 지금 부자의 정을 맺게 돼서 훗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역사가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니까 왕윤이 이제 속으로는 그런 놈이 정건양, 정원의 목은 어떻게 그렇게 한 칼에 잘 떨어뜨렸냐? 왕윤이 그러잖아요. 장군의 성은 여시고 어디까지나 동탁의 성은 동시일지인데 척극짓이 이 어떤 방천화극을 이 봉의정에서 그때 막 동탁이 화가 나니까 그 방천화극을 여포한테 던지잖아요. 그 봉의정에서 동탁이 당신한테 방천화극을 던졌던 그 시점에 어찌 있었겠습니까? 부자의 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미 끝났다 그거야. 동탁이 당신한테 방천화극을 죽이려고 던졌을 때 이미 부자의 정은 끝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왕윤이 장군께서 만일 동탁을 지금이라도 죽여서 나라를 바로 잡으면 장군은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충신으로 그렇게 돼서 명성을 길이길이 떨치게 될 것이나 만일 계속 동탁 아들 노릇을 하면서 동탁을 돕는다면 역사는 장군을 반역자의 신하로 기억하면서 오래도록 장군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하니까 여포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는 또 왕윤한테 이제 절을 하면서 여포도 가만히 보면 이제 절하는 게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왕윤한테 절을 하면서 제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사도께서는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왕윤하고 여포랑 이제 둘이서 나름 계책을 잘 세운다고 세워서 여기 또 이제 누가 붙으냐 하면은 이숙이라는 인물이 붙어요. 여기 이숙이 누구냐면 바로 먼저 번에 그 여포한테 몰래 가서 정건양, 정원을 죽이고 동탁한테 붙으라고 여포를 충동질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숙인데 동탁이 이제 빨리빨리 벼슬을 안 주고 막 진급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숙이 속으로 동탁한테 막 엄청나게 서운해하고 동탁을 미워하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여포랑 왕윤한테 붙게 되는 거죠. 자기도 동탁을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이숙이 동탁한테 가서 여포랑 동탁 사이는 뭐 어떻게 막 지금 봉합은 됐다고 치지만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포랑 동탁은 지금은. 그래서 이미 신뢰가 서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숙이 대신 동탁한테 가서 거짓말로 그러잖아요. 황제께서 당신한테 태사께 왕위를 선양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서 장안으로 오시기를 청합니다. 하니까 동탁이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날부로 이 장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막 한단 말이에요.
초선한테도 가서 막 그런 말 하잖아. 내가 이제 곧 천자가 되면 너를 귀비로 세우겠다. 동탁이 장안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삼국지연이라는 게 소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징조들이 갑자기 막 술의 바퀴가 부러지고 말이 막 고삐를 끊고 도망가고 다시 다른 말을 대니까 그 말도 막 재갈을 물어 뜯으면서 버티면서 그쪽으로 안 갈라 그러고 막 안개가 끼고 광풍이 불고 막 그런 이상한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런 여러 징조들 중에 이제 애들이 그 동네 보면 꼬꼬마 애들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그 애들이 이제 장안성으로 향하는 동탁의 그 행렬을 보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천리초 하청청이고 11복 부득생이다 해서 이제 이 천리 풀은 어찌나 푸르고 푸른지 청청, 이거 그냥 청자 2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리풀은 어찌나 푸르고 푸른지 열을 점쟁이가 결국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노래를 꼬꼬마 애들이 그 행렬 옆에서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천리 하면 이게 이제 이 뭐 말장난인데, 천리라 그러면 이제 이 천에다가 이러면 이제 무거울 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풀초자, 이 초두변이 갖다 붙으면 이게 동탁할 때 동자잖아요. 그죠? 이 11복, 이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면은, 그죠? 11, 복 하면 이게 동탁할 때 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동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천리초하청청 11복 부득생이다 하는 노랫말은, 노래 가사는 곧 동탁이 부득생이다, 동탁이 살지 못하겠구나, 맨 그런 이야기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도인이 막 손에 긴 길다란 대나무 장대 같은 걸 들고 위아래로 이렇게 입구자를 쓰고 이렇게 써붙이고 지나가잖아요. 장대가 있고, 보세요, 장대가 있고 위아래로 입구자가 있으면 이게 여포할 때 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차 여포가 동탁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지극히 소설적인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나관중이가 참 재밌게 아무튼 잘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그냥 저 조그만 놈들이 왜 우리 행렬 옆에 와가지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막 성가시게 하나? 그러니까 이숙이 옆에 있다가 뭐 유씨가 멸망하고 이제 동씨가 흥할 거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저 도인은 왜 저런 긴 장대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을까? 막 또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냥 마음에 병이 있는 그냥 미친놈입니다 해가면서 이제 어찌저찌 아무튼 동탁을 끌고 장안성 앞에 이제 도착을 딱 해보니까 신하들이 전부 의관을 정제하고 서서 이 동탁을 마중하고, 동탁은 이제 자기 수레를 지척에서 호위하는 그 한 20명 정도 되는 그 군사들만 끌고 이제 궁궐로 들어가잖아요. 왕위를 헌제한테 선양 받으러.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저기 이제 왕윤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보검을 들고 딱 동탁을 노려보고 있거든. 동탁이 이숙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저렇게 애들 칼을 들고 저렇게 설치고들 있냐, 지검시하이냐 그러잖아요. 왜 칼을 들고 있는 게 그게 어째서냐, 무슨 뜻이냐 하고 이제 동탁이 물어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숙이 그냥 큰 소리로 그 말을 듣자마자 반역자 동탁이 당도했다, 무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그 궁궐에 이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막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제 막 동탁을 막 찌르는데, 동탁이 이놈이 이제 늘 어떤 그 암살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속에 막 두꺼운 갑옷 같은 걸 몇 겹씩 껴입고 다니고 막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니단 말이야, 갑옷을. 그러니까 이 막 찔러도 이게 뭐 창이고 칼이고 그 갑옷을 잘 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워낙에 등치가 커가지고 이제 이 살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탁이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여포란 말이에요. 동탁이 막 내 아들 봉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동탁의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대기하고 있던 여포가 그냥 방천화극을 들고 달려 나오면서 그대로 동탁의 목구멍을 찔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동탁의 머리를 베어서 딱 들고는 역적 동탁을 토벌했으니 나머지는 투항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자리에 있던 뭐 그냥 말단 쫄병 들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뭐 사도 왕윤에 이르기까지 그냥 전부 만세를 부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포가 이제 그러잖아요. 동탁을 조종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그것은 이유라는 그놈의 잘못이 제일 크다. 누가 이유를 잡아오겠소? 그러니까 이숙이 이제 내가 가서 잡아오겠소 하는데, 그 말이, 이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그 이유의 이 노비들이 이미 이유를 포박해서 이제 사달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이유를 칭칭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는 끌고 왔더라는. 그러니까 이유라는 사람도 이제 삶에서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서 부리던 사람들한테 끌려오게 된 걸 보면 아무튼 뭐 거머리처럼 동탁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부귀영화는 좀 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실패한 측은한 사람이죠.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무튼 이유도 그렇게 곧 이 저작거리로 시장바닥으로 끌려 나가서 목이 잘려 나가고, 동탁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탁은 목을 뱄으니까 머리는 이제 길거리에 높이 효수를 하고 그 몸뚱어리는 이제 너무 무거워서 이걸 뭐 매달아 놓기도 좀 그러니까 땅바닥에 버려두고 군사들이 이제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나가는 백성들 중에서 동탁의 그 효수된 머리를 향해서 돌을 뭐 집어 던지거나 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널브러져 있는 그 동탁 몸뚱어리를 그냥 발로 걷어차지 않는 백성이 없더라 하는, 그래서 얼마나 그 동탁이 몸뚱어리에 살이 많았는지, 날이 저물어서 이제 막 컴컴해지니까 이 동탁의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그 동탁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이제 촛불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탁 배꼽에다가 이제 이 저거를 심지를 꽂고 불을 켜놓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동탁의 시체에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고유만지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 흘러내린 기름이 그냥 땅에 가득하더라. 막 땅에 막 줄줄 흐르더라. 그런 아무튼 이야기가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포는 그냥 쏜살같이 그 길로 미호성으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이제 초선이랑 감격의 제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동탁의 친척들은 뭐 동탁한테 그래도 90이 넘은 노모가 계세요. 근데 그 동탁의 노모부터 시작해서 그냥 동탁 일가는 그렇게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고, 이제 미호성의 원래 그 동탁이 그 800명인가 막 그 민간의 부녀자들을 끌어다가 자기 기쁨조로 삼으려고 잡아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 부녀자들도 이제 다 석방을 시켜주게 되고, 동탁의 재산도 전부 이제 막 무슨 뭐 황금부터 비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몰수를 해서 국고로 환수를 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되어 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왕윤이 이제 왜 그랬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하나의 미스테리인데, 그간 동탁한테 하도 억눌려 왔던 게 그냥 장마철에 둑이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그 채백계 채옹이라는 이분이 이제 상당히 글씨에도 조예가 깊고 그랬던 이 선비 중에 선비인데, 채옹이 이제 동탁 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동탁 시신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곡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왕윤이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그 사람들이 가서 왕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동탁 시체에 엎어져가지고 곡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윤이 그게 누구냐? 당장 잡아와라 해서 보니까 그게 채옹이거든. 다름 아닌.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깜짝 놀랐죠. 왕윤이 채옹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대는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내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찌 역적의 시신을 안고 곡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채용이 그러잖아요. 사위직이자사, 어떤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때 동탁이 나를 알아줬던 게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번 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대의를 모르진 않는다 그거죠. 결코 역적을 두둔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벌을 내리셔도 좋지만, 이 한서를 이제 그 한나라의 어떤 한사 내가 한사를 좀 마저 쓰게 해주십시오. 한서는 그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나라의 역사서고, 이 한사 그냥 이제 한나라의 역사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한나라의 역사서를 제가 좀 마저 쓰게 해주십시오. 채용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채용이 당시에 이 한나라의 어떤 역사를 이미 집필 중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사마천이처럼 내가 이 궁영 같은 걸 받게 돼도 좋으니까 내 목숨만은 좀 부지를 시켜줘서 남은 인생을 내가 이런 어떤 뭐 우리 한나라의 역사를 기술하거나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좀 쓰게 해주라,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상황을 잘 알긴 어려운데, 어쨌든 신하들이 이제 전부 채용을 두둔하고 나서잖아요. 비록 지식인으로서 동탁 밑에서 등용이 돼서 일하기는 했지만, 평소에 채용의 행실이 워낙에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고, 채용을 우리가 좀 봐줍시다 하는데도 이제 왕윤이 결국 채용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연희에서는 이제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서 목졸라서 죽였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태부 마일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왕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선인, 이
착한 사람은 나라의 기강이요. 어떤 제작, 이 제작이라는 건 어떤 이 역사의 제작. 아까 이 한사를 쓰게 해달라 그러는데, 채용이 한사를 좀 쓰게 해달라 그러는데 왕윤이 죽여버렸다 그거야. 어떤 선한 사람은 나라의 기강이요. 이 역사를 쓰는 거, 역사의 제작은 나라의 이 전이라는 건 어떤 상도다.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이라는 거는 상도다. 나라에 늘 그러한 항상 지켜야 할 이 도리건을 체계라 그런 얘기예요. 체계. 어떤 근데 기강을 멸하고 도리를 폐지하는 그런 왕윤이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제 그 마일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채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신하들도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채용이 비록 동탁을 곡한 것은 진실로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왕윤이 채용을 죽인 것 또한 그거는 너무 심한 처사다 그거야. 그만큼 채용이라는 인물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채용이 동탁 밑에서 벼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동탁이 끊임없이 채용의 가족들을 막 몰살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니까 인터넷에 한번 어떻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채용 글씨, 채용 서예 뭐 이런 식으로 자전을 보시면 이제 제일 좋긴 한데, 자전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저기 뭐 바이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좀 중국말로 쓰면은 이제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서여기인이라 그러잖아요. 글씨는 곧 그 사람이라 그러는데, 상당한 달필입니다. 채용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단아하고 정갈하고 골기가 넘치고 그런 글씨를 썼던. 아무튼 동탁과 함께 이유는 죽게 되고, 이유와 또 함께 동탁의 신복을 자처했던 그 뭐 이각이라든지 곽사, 뭐 장제, 번조 이런 사람들, 그 4인방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도망갔다가 왕윤한테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면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왕윤이 다 용서해도 내가 이 네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결국 그 여포가 그래서 이숙하고 같이 토벌군을 끌고 이 넷을 잡으러 4인방을 잡으러 나서잖아요. 동탁의 사위였던 뭐 사위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위였던 우보라는 사람까지 이각, 곽사, 장제, 번조 이 네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결탁을 잘해서,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니까 이제 그 여포 군사에 대적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그 이숙이 뭐 방심을 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이렇게 저기 이각하고 곽사하고 이제 잘 계책을 써가지고 그 이숙이 패전을 해요. 그 우보랑 이 4인방한테 당해요, 이숙이. 그러니까 여포가 이런 병신이 군사들 사기를 꺾는다고 그 자리에서 이숙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숙이 그렇게 좀 허무하게 죽어요. 정원에 수양아들로 있던 여포를 동탁한테 안내하고 다시 여포와 힘을 합쳐서 동탁을 죽이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숙인데, 좀 상당히 허무하게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여포의 손에 그렇게 죽어버려요. 근데 여포도 어떻게 되냐면, 이숙을 죽이고 나서 이제 지가 직접 나서는데, 결국 이 네 사람한테 그 동탁 사위, 그 아까 그 우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만 내부에서 어떻게 분열이 생겨가지고 자기 부하 손에 죽어버리고, 이각, 뭐 곽사, 장제, 번조 이 넷은 여포가 이 중에 하나도 제대로 결국 끝장을 내질 못하고, 그잖아. 여포가 싸움은 잘하는데 이제 워낙에 이게 성질이 불같고 그냥 아무튼 저기가 지능형 인간은 아니잖아요, 이제 여포가.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자꾸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장안성까지 그냥 퇴각을 해서는 왕윤한테 막 급하게 가서 그냥 그러잖아요. 지금 형세가 너무 위급하니까 일단 저랑 같이 몸을 피하시지요. 제가 저놈들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못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당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왕윤이 나는 죽더라도 이 사직에서 죽겠다 하고 버티니까, 여포는 이제 연희에 보면 자기 뭐 처자식까지 다 내버리고 이렇게 도망갔다고. 이각, 곽사 이 일당이 막 장안성 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동탁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왕윤을 막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 왕윤이 이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각하고 곽사 이 둘이 이제 왕윤한테 가서 막 따지잖아요. 동탁이야 죄가 있다고 한들 우리는 왜 좀 봐주지, 사면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막 따지니까, 왕윤도 막 같이 욕을 퍼부면서 동탁보다 더 나쁜 게 그 옆에서 버릇처럼 빌부터 먹든 니들인데 내가 어떻게 니들을 사면해주냐. 그래가지고 이각하고 곽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왕윤을 또 죽여버려요. 왕윤도 이렇게 약간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아까 그 태부 마일제라는 사람이 왕윤이 채옹을 죽일 때 왕윤은 후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래 못 갈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대로 이제 왕윤도 좀 정말 허무하게 얼마 못 가서 동탁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각하고 이 곽사, 이 두 간신이 왕윤을 죽이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아주 황제까지 그냥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막 지들끼리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장제랑 번조는 이제 좀 다른 입장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황제까지 죽이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헌제를 예전처럼 허수아비로 그냥 두고 대신 조정을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황제를 겁박해서 막 지들이 직접 그거 직함을 적어가지고 올리고 그대로 관품을 달라고 황제를 졸라대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헌제가 그 뭐 어린 놈이 그 뭘 알겠어요. 그 저기 황제 이 옷만 입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이 네 사람한테 그냥 벼슬을 줘버리고 동탁이 죽고 없어진 조정을 이번에는 이각, 곽사, 장제, 번조 이 네 사람이 이제 고스란히 다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동탁 한 놈이 독식하던 거를 이제 뭐 네 놈이 나눠 먹게 된 뭐 그런 셈인데, 아무튼 이 네 사람이 그래도 동탁의 상당한 신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동탁의 시체를 막 수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뼈 조각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크게 이제 어쨌든 제사를 지내주려고 미호성에 그리고 이제 이장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장례를 치르려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막 천둥 벼락이 치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 그럴 때마다 막 관이 쪼개지고 벼락이 쳐서 그나마 모은 뼈조각들까지 그냥 다 밖으로 다 튀어나온 것들마저 그냥 벼락불에 다 가루가 됐다는. 그래서 천지노탁 가위심의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동탁에 노한 것이, 하늘과 땅이 동탁의 노하심이 가히 심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사람조차도 신복이었던 그들조차도 혀를 내둘렀다는. 그러니까 역시 이건 뭐 약간 좀 소설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이런 대목을 끝으로 아무튼 변한 건 없습니다. 동탁이 죽었고 왕윤도 죽었고 여포는 달아났고 동탁의 자리를 이각, 곽사 이 둘이 이제 대권을 잡아서 대신하게 된 것뿐인데, 이들이 뭐 동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수탈하고 황제를 조종하고 조정을 장악해서 전부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매관매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과거의 동탁이 내가 지금 어떤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사실 내세우기 위해서 채용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거거든. 그런 어떤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얼굴 마담 같은 게 필요했던 거야, 동탁도. 그래가지고 채용을 겁박해서 등용을 했던 거거든, 사실 동탁이. 이제 이각하고 곽사는 주준이라는 인물을 자기들의 어떤 그 얼굴 마담으로, 뭐 얼굴 마담이라 그래야 되나, 뭐 바지 사장이라, 얼굴 마담이라 그래야 되지. 바지 사장은 아니다. 얼굴 마담을 이렇게 내세워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동탁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무튼 뭐 보고 배운 것이 그거고, 실제로 동탁의 배후에서 동탁을 조종했던 것이 이 둘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쩌면 동탁보다 못된 짓을 더 잘할 수 있었겠죠. 아바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대한 도돌이표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지금 되풀이되는 그런 약간은 좀 답답한 장면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10번째 장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은 오늘 고진고래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고래다. 기존의 괴로움이 다 하고 나니 또 새로운 괴로움이 오더라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동탁이 다하니 이제 이각과 곽사라는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네 현실도 인생도 어쩌면 고진감래가 아닌 고진고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아까 그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초장왕의 이 절영지연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그 4번째 책을 한창 또
쓰고 있고 또 논문도 좀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약간 좀 피로도가 있어서요. 송구하지만 양해를 구하는 바고 아무튼 동탁도 그렇고 왕윤도 그렇고 뭐 여포도 그렇고 동탁은 여포를 품지 못했고 왕윤은 채용을 품지 못했고 여포는 이숙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뭐 여포는 죽진 않았지만 장왕과 이 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쩌면 거기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남을 어디까지 품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품어줄 수 없는가 하는 그 그릇의 차이에 그릇이 커야지 남을 좀 잘 품어줄 수 있는 건데 뭐 삼국지연의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뭐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코 뭐 여자는 천하고 장수는 귀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좀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가 그 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덕. 이 덕이라는 글자는 이게 이 두인변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다리를 전단 뜻이란 말이에요. 조금 걸을 척자라 그래요, 이거를. 조금 사람이 이제 조금씩 걷는다는 거는 이제 쩔뚝거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옆에 이게 고들 직자고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의 그 고장난 다리도 곧다고 삐뚤어지지 않았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게 덕이다 그런 이야기죠. 뭐 장애인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의 핵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사회복지 전공자고 뭐 제 관심사가 청소년하고 장애인이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몸이 됐든 우리가 뭐 마음이 됐든 정신이 됐든 아무튼 어딘가를 이 절고 있는 사람들, 그죠? 내 어떤 뭐 신체적이 됐든 뭐 정신적이 됐든 무언가가 고장난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그런 장애인들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 이 덕이 좀 필요하겠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에게 뭐 동탁이나 왕윤이나 여포의 덕보다는 왕윤이야 뭐 이제 동탁이나 여포랑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갈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왕윤이나 동탁이나 여포나 이런 인물들의 덕보다는 어쨌든 왕윤도 채용을 못 품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당장 각근을 하나씩 끊어내시오 라고 즉석에서 결단을 내리고 특히 아랫사람을 나보다 약하고 못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애타게 하늘에 빌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장왕의 덕이 좀 요구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인이다 그러면 동양 철학에서 항상 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 군자 그런 말 하잖아요. 대인 군자다. 대인 군자 그랬을 때 큰 사람은 동탁처럼 어떤 부귀영화나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또 뭐 왕윤처럼 어떤 높은 지조나 절개를 가졌거나 또 여포처럼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뭐 힘, 그죠? 물리력 그런 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기보다는 장왕처럼 남을 특히 취약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령 큰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끝으로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